업종 부서를 불문하고 모든 사무 업무의 공통은 인터넷 검색입니다. 특히 주기적인 자료 검색과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RPA로 자동화한다면 가장 빠른 생산성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차시부터는 이제 계속 예시를 해볼 거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RPA로? 뭐 RPA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검색을 한다거나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그 중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날씨에 대한 정보를 좀 얻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일단 먼저 켜고 지금 웹브라우저를 켜면 우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아까 설치할 때 엣지용 그 익스텐션을 설치하겠냐고 떴잖아요. 그 뒤에 이제 브라우저를 처음 열면 이런 모습이 뜨거든요. 여기서 확장 켜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네, 확장 켜기를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서 여기서 서울 날씨라고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현재 온도나 아니면 뭐 미세먼지 상태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을 할 때는 똑같아요. 방금 제가 한 순서 있잖아요. 웹페이지를 키고 네이버 사이트로 들어가서 서울 날씨라는 검색어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정보를 가져오고 이거를 그 순서대로 그냥 자동화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순서 그대로 네네네.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 이제 스튜디오에다가 녹여야 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켜놔야 돼요. 네. 그래서 켜놓은 상태에서 개발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 거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Use Application 브라우저라고 액티비티 패널에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이 Use Application 브라우저 요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액티비티 같아요. 네, 보시면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그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한테도 이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윈도우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 모든까지는 아니고 네. 엑셀이나 뭐 워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더 이제 파워풀하게 이제 개발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시스템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내 윈도우에 있는 네. 사내 뭐 HR 시스템 있어요. 네.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보통 이렇게 웬만한 케이스는 이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윈도우에만 깔려 있으면. 네네네. 보시면 이 액티비티에 보시면 자동화할 애플리케이션 표시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브라우저 내가 사용할 시스템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녹색으로 변했는데요? 다음과 브라우저가? 같이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뜻은 UiPath가 이 엣지 브라우저를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라 녹색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색이 뜬다, 뭐 빨간색이나 이런 식으로 뜬다 그러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익스텐션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너에 보면 클릭하여 브라우저 선택이라는 뼈 있거든요. 네. 저걸 누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를 누르는 건 아니고요. 네네. 여기 이 초록색 테두리가 지금 돼 있잖아요. 네네네. 보시면 여기로 가면 초록색 테두리가 딴 데로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내가 개발을 하고 싶은 그 영역 안에서만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타깃하고 싶은 네네네. 브라우저건 애플리케이션인 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그냥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네. 인식을 하는데 보시면 브라우저 URL이 지금 네이버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네이버를 미리 켜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네이버가 아니라 다른 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URL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변경하는 거죠? URL 변경하는 거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요 우측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팝업이. 여기서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빌더가 뜨고
보시면 URL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동하고 싶은 이제 URL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URL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창을 띄우고 난 뒤에 최대화 작업을 먼저 하거든요. 왜냐면 그 창이 좁아질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해당되지 않지만 뭐 이미지를 내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최대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액티비티 검색에서 맥시마이즈 윈도우를 검색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네. 얘를 선택해서 여기다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 못 드렸는데 유저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가 이 액티비티잖아요. 그리고 얘가 있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네. 여기에 액티비티 놓기. 네.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액티비티들을 놓으면 우리가 선택한 이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액티비티 행동들을 하겠다는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이버 영역 안에서는 이 액티비티들을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시마이즈 윈도우를 놓았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다 이제 검색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액티비티는 type into라는 액티비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type into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끌어다 넣어야 되는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네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어디다 놔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개발을 어떻게 순서를 할 거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은 제가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를 먼저 띄우고 맥시마이즈를 먼저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는 맥시마이즈 다음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맥시마이즈 윈도우 아래 이 플러스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맥시마이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타입 인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타입 인투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하는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이 표시와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울 날씨를 검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서울 날씨를 타이핑할 위치를 찾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이게 초록색 네모가 이제 따라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상단에.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타이핑을 할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까 소프트웨어 로봇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어느 위치에다 타이핑을 하라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검색어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검색창에다가. 네, 검색창에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라색으로 변했네요. 녹색. 타깃으로 변했네요. 예. 타깃으로 변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걸 보면 얘네는 잘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 UI 패스가. 그리고 만약에 좀 뒤에 나올 거지만 초록색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방금 선택한 영역이 스크린샷이 찍히면서 나오는데요. 네. 이거를 통해서 영역이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할 내용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다음 입력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 여기로 들어가서 저희가 아까 서울 날씨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울 날씨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뭐 다음 입력 말고도 기능이 뭐 또 있어요. 입력하기 전에 뭐 필드 비우기가 있고 입력하기 전에 클릭 이 부분이 있는데 입력하기 전에 필드 비우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시스템에 로그인 한다거나 할 때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는 뭐 시스템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디가 만약에 내 아이디가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지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선택하는 옵션이고요. 아, 네.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이제 뭐 없음 뭐 해도 되는데 아까 이게 결국 우리가 소프트웨어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이니까 그거를 소프트웨어 로봇은 사람처럼 네네. 사람은 그냥 보고서 금방 판단할 텐데 네. 걔는 못하니까 맞아요. 저걸 미리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제 얘가 입력하기 전에 그 필드에 있는 값들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이 값들을 새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 필드 창에 만약에 커서가 안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입력하기 전에 먼저 그쪽에다 커서를 갖다 놔라 라는 뜻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력하기 전에 필드 비읍이나 입력하기 전에 클릭이란 것을 저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네네. 훨씬 더 이렇게 정확하게 네네, 이게 그쵸. 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변수를 없애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예, 맞아요. 그런 예외사항 같은 걸 좀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검색어를 입력했으면 검색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까 봤던 클릭 액티비티를 이용할 거예요. 검색하고 난 뒤에 이제 클릭이다 보니까 클릭 액티비티도 이제 타입 인투 아래다 놓으시면 되고요. 클릭을 놓고 이제 똑같이 표시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검색 버튼에다가 놓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 클릭할 버튼을 딱 타겟팅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도 똑같이. 자, 근데 여기서요. 네. 그 뭐 확인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 상단에. 네네. 그 맨 위에 보면 앵커를 자동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앵커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앵커란 말이. 아, 네네. 저 앵커란 건 무슨 말입니까? 저 앵커란 거는. 앵커라는 거는 네. 지금 만약에 지금은 이 타깃을 잘 찾았잖아요. 초록색으로. 근데 만약에 타깃을 못 찾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타깃을 찾기 위해서 여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라는 걸 이제 찾는다고 보시면 뭔가 돼요.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들을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창이 뜨는데 네. 얘가 이제 앵커를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앵커를 뭐로 지정할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건데 만약에 이 검색창을 앵커로 지정을 하면 이 검색창을 기준으로 이 서치 버튼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얘가 자동으로 판단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초록색 창으로 잘 찾기 때문에 따로 앵커를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히고 클릭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 클릭 타입이랑 마우스 버튼 두 개의 옵션이 있어요. 클릭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단일, 이중, 아래로, 위로가 있는데 단일은 한 번 클릭, 뭐 이중은 더블 클릭, 그리고 아래는 뭐 휠 다운, 뭐 휠 업 이런 거고 마우스 버튼은 왼쪽 클릭인지 오른쪽 클릭인지 아니면 중간 클릭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차피 왼쪽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누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한번 봐볼게요. 실행을 시키기 전에는 웬만하면 이 브라우저 켜져 있는 거를 꺼놓고 네네.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뭐 맨 밑에 뭐 생겼네요? 예, 로봇이 실행한다는 뜻이고 오. 지금처럼 브라우저가 뜬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 소프트 로봇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순식간에 지나가요. 지나갔네요? 예. 방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이제 네이버라는 창이 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색창에 서울 날씨라는 거를 작성을 했고 검색 버튼 누른 것까지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아, 예. 저 지나간 걸 좀 약간 좀 정지시킬 수 없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제 딜레이라는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그건 약간 좀 액티비티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게 시간을 이제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액티비티를 한번 이번엔 검색을 안 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 내가 만약에 모르는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 이름조차 모르겠다 이럴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찾아가거든요. 저도 초보 때는 이렇게 찾아가고 나중에 이제 액티비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름을 알아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네요. 공통이라는 액티비티가 뭔가 많이 있겠네요. 공통이라는 곳에. 네, 공통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얘네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엑셀에서 쓰는 것들은 엑셀에 있고 뭐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딜레이 액티비티인데 얘는 이제 공통 쪽에 있네요. 네. 이거를 어디다 마지막에다 놔볼까요? 그렇죠. 마지막에다 놓고
보시면 말 그대로 내가 지정하는 시간만큼 이제 딜레이를 놓겠다는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초라고 돼 있는데 5초가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다 싶으면 얘를 클릭해서 기간 선택을 누르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5초가 적당한 것 같으니까 그대로 놓고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 버튼을 눌러보는 거네요? 예, 저는 방금 이제 F5를 누르면 또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가 뜨고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 여기까지. 5초간 보여주네, 5초간. 네. 딜레이 돼서. 좋네. 5초가 지나면 이제 다시 네. 종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나중에 이제 내가 지금 검색한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은데, 네. 이따 여기서 저장을 하고, 나중에 네. 이거를 또 나중에 또 사용하려면 어떻게 네. 되지요? 그럼 일단 지금 저장을 하고 한번 꺼볼게요. 네. 꺼보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시작에서 UiPath를 검색하면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서 스튜디오를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작업을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 있는 뭐 이 태스크를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 네네. 또 다른 방법은 레몬스에 보시면 이 UiPath 폴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태스크라는 폴더가 있어요. 얘를 들어가서 이 메인이란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똑같이 이제 스튜디오가 열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게 있는 네, 맞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을 그래서 이거 갖고 확인하실 그다음에 수 이제 있는 연속 작업이나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뭐 하실 때는 똑같이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능화, 자동화 시대에는 기계하고 스마트하게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런 RP를 배우면서 네. 자연스럽게 기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네.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네. 좀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회차에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과정을 RPA로 수행해 보겠습니다.